요즘은 고기 가지고는 차별성이 없어요. 지금 우리 좋은 고기 써요는 고깃집에서도 안 먹혀요. 어디 가도 다 자기 고기 좋은 거 쓴다 그래요. 15,000원, 4,000원 합치면 19,000원짜리를 런치라서 16,000원에 먹는다는 기분을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운영적으로는 사실 3개월 동안은 내 최소 생활비 말고는 그냥 다 때려 박는다는 느낌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돈은 벌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원가율도 다운이 훨씬 많이 되고 직접 다 만드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장사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여기가 원래 홍대, 상수, 합정, 망원이 일식 메카예요. 상수가 라멘 거리 쪽, 원래 시작이 근본이 라멘이고 점점 합정 쪽으로 넘어왔고 거의 일식 거의 메카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키야키 집이 꽤 있잖아요, 사실. 그 조그만 상권 안에서도 꽤 있는 편이고 그 애들이 다 매출이 다 좋아요. 근데 사실 망원동은 애매한 게 랜드마크 몇 개 말고는 사실 이게 안 돼요, 잘. 유동은 진짜 많거든요. 사실 제가 찾아봤는데 117억이에요. 상권이 월 1월에 나온 게. 오히려 망원동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망원시장이란 또 굵직한 또 오래된 시장이 계속 터질 때처럼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망원역에서 망원시장 거쳐서 망리단길 가는 길에 지금 위치해 있고 계시잖아요. 유동은 절대적으로 밀리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점심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메뉴 구성들이에요. 지금 이 작가에 오히려 좀 더 특화되어 있는 메뉴 구성이거든요, 사실. 다른 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스키야키 집들이 가격은 높아도 왜 걔네가 더 많이 저석세로 채우는지 점심때. 장사의 기본은 객수 곱하기 객단가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객수가 지금 매장에서 제가 볼 때 12석인 걸로 봤거든요. 7시간 영업이라고 쳤을 때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하루에 많이 채워야 163만 원인가 8만 원 나와요. 메뉴가 30분에서 1시간 넘게 걸리죠, 회전되는데. 저도 평균적으로 1시간 계산했거든요. 그래서 7회전 돌리고 평균 단가를 메뉴랑 사이드 정도 했을 때 인당 한 2만 원 정도 잡았을 때 그 정도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매출이 168만 원이면 그러니까 메뉴 구성 자체가 빨리 나오고 빨리 회전될 수 있는 메뉴를 구성을 하시던지 아니면 객단가를 올려서 조금 더 아예 좀 여유롭게 1시간 식사하시는 분들한테 확실한 가치를 보장해 주던지. 지금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해요. 가성비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프리미엄 고급 쪽도 아니에요. 요즘은 고기 가지고는 차별성이 없어요. 어디나 좋은 고기를 다 받아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지금 우리 좋은 고기 써요는 고깃집에서도 안 먹혀요. 어디 가도 다 자기 고기 좋은 거 쓴다 그래요. 그러면 스키야키 관동식 그게 뭐가 다른지, 왜 이 스키야키를 먹어야 하는지, 그 스키야키를 가지고 있는 그 근본적인 키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따뜻함 혹은 뭐 모임 할 수 있는 장소. 근데 사실 이제 모임할 수 있는 장소는 평수가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따뜻함으로 가야 되는데 큰 평수에서 할 수 없는 아기자기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지금 매장 분위기도 되게 목재로 잘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소품들을 좀 더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좀 참조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좀 따뜻한 이미지들이 있을 거냐, 일본에서만 쓰는 난방 기구들이 있을 거고 일본에서만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한 문화들이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그런 걸 조금 캐치하셔서 소품들이나 벽 인테리어를 조금 더 변화를 주시면 우리는 따뜻한 가게야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뭐 조그만 정종잔에 따뜻한 걸 주신다든지 조그만 차 같은 거 따뜻한 거 한 잔씩을 먼저 나오기 전에 미리 세팅을 해주시면 어쨌든 따뜻함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브랜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실 만은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유동은 많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처음에 하셔야 되는 건 점심 메뉴 구성. 만약에 저라면 지금 스페셜을 해놨잖아요. 그러면 단품 메뉴도 런치 단품 메뉴를 만들 것 같아요. 그럼 15,000원. 근데 얘는 왜 다르냐? 트러플 하이라이스 우동이 뭔지 몰라요? 이것도 사이드로 그냥 3,4천원에 빼놔요. 이게 지금 세트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15,000원에 단품 먹을래? 16,000원에 우동이랑 같이 먹을래? 근데 단품이 4,000원 뭐 이렇게 돼요. 그럼 당연히 다 이걸 먹겠죠. 15,000원, 4,000원 합치면 19,000원짜리를 런치라서 16,000원에 먹는다는 기분을 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일부러. 그거 플러스 지금 점심에 같이 먹을 게 없어요, 사이드가. 1시간 동안 먹어야 되는데 스키야키를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며 스키야키랑 뭐랑 같이 먹으면 좋을지도 모르며 이것만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요즘은 대부분 사이드에 더 힘을 많이 줘요. 왜냐면 메인은 이제 거의 상향 평준화가 많이 돼서 이것과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드들에 좀 더 힘을 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잘 되는 고깃집들 보면 좀 반찬 구성이 다르든지 아니면 사이드로 같이 먹을 것들이 조금 특별하든지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세팅이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점심에 먹을 것들을 조금 더 세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 안주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심 매출이 나올래야. 그래서 아예 점심을 하실 거면 점심 쪽에 힘준 메뉴판을 만들고 한쪽에는 이자카야 메뉴판을 만드시고, 그래서 양쪽으로 투트랙으로 만드시는 게 점심 매출에는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가성비가 객수 늘리는 데 제일 좋아요. 스키야키도 조금 더 빠르게 먹고 나갈 수 있도록 세팅해 주시면 차라리 점심 때는 좀 더 한상 차리며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점심 때는 한상 차림 정도로 해서 좀 양 좀 줄이고 구성 맞춰서 대신에 메인 메뉴를 한 3가지 정도 해서 회전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으면 점심 장사는 좀 더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러면 아예 투트랙을 갈 수 있고. 사실 배달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적은 돈을 가지고 홀매장을 무리하게 들어갔다가는 이도저도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배달 시장이 어려운 건 맞는데 배달 시장 자체가 코로나 때 너무 커졌던 게 문제인 거지, 모든 건 한번 과포화가 되면 조정은 받아요. 커지는 시기가 있고, 커지고 나면 이제 안정기에 돌입하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딜 가나 똑같아요. 주식도 그래서 뭐 조정장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순간적으로 투자금이 많이 들어오다 보면은 분명 그거에 대한 수요가 빠지는 타임도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그때가 조정장이인데, 그럼 배달 시장이 지금 조정장이긴 해요. 사실 배달 대행도 너무 머리가 커졌고, 배민도 머리가 너무 커졌고, 배민은 그동안 커진 동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회수하는 시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점주든 고객이든 배달 대행사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걔네가 이제 커진 만큼 회수를 하려고 움직이는 타이밍에는. 근데 우리는 사실 홀을 하고 싶으면 투자비가 요즘은 서울 경기권에서는 적어도 1억 5천 들어요. 좋은 자리가 아니어도 그래도 한 10평에서 15평은 최소한 나와야 될 거고, 홀 입지 들어가면 월세만 해도 뭐 5천에 300 정도 들어가고, 거기에 집기 들어가 뭐 하고 하면 4천, 5천 깨지는 건 우습게 깨지고, 거기에 이제 운영비까지 하면, 홀은 사실 배달 매장은 나 혼자 해도 되는데 홀은 무조건 밖에까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거기에 케어를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거의 한 지금 CD보다는 한 몇 배가 커져야 돼요. 처음에 투자금을 적게 들인 만큼 매출 대시 마진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벌 수 있는 돈은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돈이시면 차라리 배달 매장으로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배달 수수료는 서울 경기권에서 그냥 대략 30% 정도 평균적으로 잡아요. 밥집 기준에서. 원가율은 30에서 내려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30 정도라고 생각하고, 공과금 해봐야 뭐 100 정도 치고, 월세 100 안 되게 잡는 게 좋은데 강남 쪽까지 들어가면 한 150에서 200 정도. 처음에는 근데 투자할 때는 좀 더 높게 잡긴 하셔야 돼요. 내 가게 처음에 개점하고 나서 내 가게에 대한 포지션을 올리려고, 빠르게 올리려고 하면 리뷰 서비스도 남들보다는 좀 더 좋은 것들 포지셔닝 해주시고, 뭐 덮밥이라 치면은 뭐 카츠 같은 거 있으면 그런 것들 내가 줄 수 있는 선에서 뿌려주시는 게 처음에는 좋고, 운영적으로는 사실 3개월 동안은 내 최소 생활비 말고는 그냥 다 때려 박는다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확 올려놓은 다음에 내 가게를 어느 정도 올려놓으면 배민에서 알아서 노출을 시켜주니까 그거 빨리 받아서 단계별로 이제 수익화 시키면 돼요. 저는 딱 한 가지만 고집하면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건 다 내려놔도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정말 자신 있고 남들한테 충분한 가치를 전해줄 수 있는 그 품목 하나면 되는 것 같아요. 소스 하나든 반찬 하나든 그 정도면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정말로 내가 시그니처 소스 하나는 개발해서 요거 하나만큼은 내가 차별화를 두겠다 하면 그건 오케이. 대신에 나머지 것들은 비슷하게 가되 조금의 차별성만 주면 돼요. 그냥 기성품 만약에 돈가스 소스가 들어와요. 거기서 이 맛이 조금 뭐가 하나 약한 것 같으면 그거 하나 정도만 추가하는 정도? 아니면 다른 거랑 믹싱을 하든지. 너무 그렇게 아등바등 안 하셔도. 왜냐면 배달이나 웬만한 동네 장사에서는 그거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내 인력 대비해서 효율이 안 나와서. 이걸 직접 만드시는 분들은 남한테 못 맡기는 이유가 퀄리티 때문이에요. 네, 맞아요. 원하는 퀄리티가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남을 못 맡겨요, 일단. 두 번째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돈은 벌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원가율도 다운이 훨씬 많이 되고 직접 다 장보고 하니까, 직접 다 만드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장사하다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요리하면서 정말로 이거 하나하나 만들어서 그거 먹는 것만으로 만족하시면, 그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적어도 돈에 먼저 욕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하면 매출의 한계가 정확하게 정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홀파이 안에서 객단가 돌아가는 건 똑같거든요. 그거 되려면 정말 동네 안에서 10년, 20년 장사해야 그 정도 레벨 돼서
올라가는 건데 단기간에는 사실 쉽지 않은 점. 그렇기 때문에 그거 먹어주는 그 행복한 그걸 보면서 그냥 나의 자아실현을 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러면은 돈은 크게 따라오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걸 적당히 믹싱해서 기성품을 이성품처럼 안 보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 기성품을 쓰더라도 잘 팔리면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사업은 다양하게 그 뒤에 레벨들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서 사장님 브랜드가 되면 그것도 다 가능해요. 뭐든. 지금 당장은 내려놓는 것도 하나의 지금 방법인 것 같아요. 특히나 배달 매장은 한국 문화와 굉장히 정반대인 건 알죠? 정동 프렌치가 적어도 2시간씩은 앉아서 식사를 해야 되는 문화고, 거의 텀도 엄청 길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형태의 식사예요, 사실. 사실 사람들이 유럽에 대한 동경은 좀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는 완전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되게 어려운 편이에요. 사실 저는 한국인들 말고 한국 프렌치도 이 정도 돼 하고 외국인한테 팔 수 있을 그냥 그 정도 광고는 생각해 보고 오긴 했어요. 사실 한국 프렌치도 인지도가 없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프렌치를 안 하니까 거의. 프렌치라고 하면 사실 전 세계에 굉장히 인지도가 높잖아요. 프렌치 식문화 자체가. 그래서 차라리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도 해외여행을 좀 일찍 한 편이어서 유럽을 처음 가본 게 2002년도, 3년도에 처음 가봤고, 거기 패키지에서 프렌치를 한번 먹어봤는데 너무 문화가 거리가 멀었어요. 그 당시에 당연히 더 멀 수밖에 없었고, 요즘 많이 그나마 접해지는 건데 프렌치를 접하기가 너무 쉽지도 않고, 한국인들보다는 차라리 한국에 오는 외국인한테 한국 프렌치 이 정도 돼 하는 정도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인지도를 올리다 보면 어쨌든 프렌치라는 건 외국인들이 좀 더 대중적이 되어 있는 식문화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포지션을 차라리 올리시는 게, 그렇게 하면 동경하는 외국인 문화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한국 매장도 있구나 해서 역발상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서양 문화를 접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허들을 좀 낮추는 거, 점심만이라도 단품이든 아니든 코스를 좀 저렴하게 들어가든 아예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한번 궁금해서라도 한번 먹어볼 수 있는 정도의 허들. 지금은 메뉴 가격도 그렇고 정통에 너무 맞춰져 있어가지고 조금 높아서 아무나 진입할 수 없는 지금 장벽이거든요. 점심 한정임 아니라도 가짓수 좀 빼고 3개 정도? 적어도 그래도 프렌치라면 에피타이저, 메인, 디저트까지는 들어가야 되니까 그 3구성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정도. 코스를 그냥 1시간이든 뭐 이렇게 좀 줄여서 좀 허들 낮추고 1시간 컷해서 점심 한정만이라도 한 2바퀴 돌려보면서 객수를 좀 늘려보는 거예요. 이걸 접해볼 수 있는 사람의 그 모수를. 그렇게 한번 진행해보시면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지 않을까. 허들을 낮추는 거. 네.